오늘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던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씨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들어가게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씨는 갑자기 A씨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졌다고 성추행 당했다고 A씨를 신고하게 되었고요.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입니다. 손을 잡아 끌고 가슴을 쓸고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밑줄 치는 이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 B씨는 신고한 당일 강남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클럽에서 제 가슴을 한 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클럽에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후 푸마시라는 술집을 갔다. 어디 모텔 앞이었다. 제 왼쪽 가슴 위로 움켜잡으면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들어가자고 했다. 112 신고를 했다. 수치스러웠다. 처벌을 원한다. 등의 진술이 확인됩니다. 정말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의 가슴을 성추행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클럽에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랑 푸마시라는 술집을 간다?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모텔 지배인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의 협조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모텔 지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지갑을 달라고 하더니 여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고 남자가 따라갔다. 10분 정도 지나고 다시 들어오더니 여자가 방키를 달라고 했다.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을 하더니 여자가 모텔 지배인한테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가 신고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점을 진술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가 강제로 여자의 손을 잡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진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씨는 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A씨와 싸우던 도중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이제 모텔 지배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경찰이 다시 B씨를 불러서 허위 신고 부분을 추궁을 하는데요. B씨는 그제서야 가슴을 만진 것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가슴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A씨한테 당한 것인지 누구한테 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싸우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나아가서 클럽 안에서부터 A씨가 내 가슴을 강제추행했다고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모텔 지배인의 진술 이후 B씨가 자신의 진술을 곧바로 번복했다는 부분인데요. 만일 실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B씨가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다면, 특히 명확한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클럽 안에서의 강제추행 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A씨는 또 마음을 졸이면서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나마 B씨가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무고로 범죄 인지를 해가지고 B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다행이죠. B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을 모두 목격한 모텔 지배인이 있었고 그분이 협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만일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방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고가 밝혀진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훨씬 많겠죠.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 무고 피해자가 오히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구조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을 꼭 깐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게 된다면 이번에는 실제 성범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결국 우리는요, 이 문제를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고 피해자를 무고 범죄자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무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의 동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와 성범죄 피해자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무고 범죄자와 무고 피해자 간의 문제가 항상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두 문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만약에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판결한다거나 무고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이득을 보나요? 아니겠죠. 이득을 보는 것은 무고 범죄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성범죄를 무고함으로써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가는 합의금 사기꾼들이 가장 큰 이익을 챙겨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모두 유념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금 더 무고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